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오후 6시 55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참석을 해가지고 부표를 던져가지고 198대 102, 198이 찬성, 102가 반대 해가지고 2표 차이로 200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3분의 2가 되는데 미달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느냐 하는 탄핵 제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조금 길었는데 연설이 아주 내용이 알찼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모자로, 말하자면 내란 공모자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7명이 퇴장한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투표장으로 돌아오라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니까 민주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불렀습니다. 이게 상당한 어떤 효과를 주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왜 그 순간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상식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남아있더니 윤석열 문제가 올라오니까 왜 다 뺑소니를 쳤느냐, 왜 그렇게 하면은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혹시 비밀투표니까 비밀투표를 할 때 대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투표를 안 하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좀 비열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호명을 해갔습니다. 호명을 해가는 그 언저리에 김예지 의원이 들어왔어요.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고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이 한 사람이 부축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몇 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는 사이에 김상욱 의원이 또 쪼르르 나타나와가지고 투표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3사람이 이탈한 겁니다. 3사람이 이탈.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게 200명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200명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니까 192명밖에 안 돼요. 192명인데 이제 플러스 3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19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명을 더 채워야 돼요. 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또 나타날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관심사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전략적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안을 저지한다,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이게 여당이 아니구나, 보수가 이런 비겁한 짓을 해서는 되겠는가, 꼭 야반 도주하는 식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상을 너무나 깊게 주었습니다. 그걸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지금 장면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제는 떠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근방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으로 몰 겁니다. 내란 공모자들로 몰 겁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는, 또는 양심의 발로에 의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가지고 앞으로 한 6명만 하면은, 물론 그 오는 사람이 어떤 투표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해서 이상한 역전극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현재는 드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장난을 친 겁니다. 이런 장난은 설사 이기더라도 더럽게 이기는 게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큰 실수가 됩니다. 이런 꼼수를 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탄핵안이 올라올 때는 그게 유지가 될까요? 다음에는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오늘의 이 여당의 이 꼼수가 많은 국민들을 흥분시킬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포위하고 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압박하고 할 때 굉장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리고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내란 비호 세력이다 라는 이 규정을 받게 될 때, 마치 을사오적처럼 될 때, 즉 민주주의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으로 규정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계산을 지금 아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가 이렇게 꼼수를 쓰면 안 되죠. 보수는 보수의 미학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당당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데 변화되는 이야기는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밤 10시입니다. 9시 20분에 끝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부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이 됨으로써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표결 불성립은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투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108명 중에 3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고 105명이 거부를 해가지고 표결 정족수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표결 정족수는 예적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195명만 투표를 해가지고 5표가 모자라가지고 개표를 하지 않고 표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회기 때 또 윤석열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긴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더럽게 이기려고 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참석해가지고 가표든 부표든 던져야 할 텐데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당론이 아닙니다. 당론은 헌법에 없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보이콧하자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말았습니다.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 번 바깥에 나가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들어 돌아와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를 했지만은 3명을 뺀 108명 중에 105명이 투표권 행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누가 총을 들이대가지고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에는 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대 198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198. 그러나 반대가 102표 해가지고 그것도 3분의 2가 안 돼서 그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그때는 투표장에 나왔다가 탄핵안 투표가 시작되니까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투표를 했다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의도 없고 어떤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생중계되는 그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세계가 다 주시를 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 아마 절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 국민의 힘에 쏠린 이 분노는 국민의 힘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 겁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을 부르면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그 극적인 장면도 연출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문 닫고 회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어제 수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당하게 찾아가서 설득하러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구차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한쪽은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내란 숙에 윤석열을 편드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고 이렇게 하니까 논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기백이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초라한 존재, 아주 비참한 존재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선전전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은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오늘 또 여의도에는 아주 기록적인 경찰 추산으로 10만 명이 넘는다 하면 그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인파가 몰렸는데 아마 점점 특히 오늘의 이 상황이 자극을 줘가지고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런 설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측근, 장관들, 그리고 군, 경찰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복종, 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총붕괴 중입니다. 정권이 총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지도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다가 결국 상황에 짓밟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윤석열의 하야 또는 탄핵은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문제는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 조기 대선은 그거는 이제 여야가 합의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임기 문제에 대해서 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즉석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각 물러나라. 즉석 대선이면은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대선이죠. 탄핵안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보통 한 서너 달 걸리니까요. 거기다가 60일을 더하면 한 5개월 후, 그러면 4월, 5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도 내년 봄 아니면 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주 치명적인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참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이 헤어지지 못하고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덩어리.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인수봉을 오르려고 합니다. 썩은 새끼줄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의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살려면은 가장 먼저 윤석열과 헤어졌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그 난감한 모습, 풀죽은 모습, 논리가 없고 계속 변명만 하는 그런 비굴한 자세. 그거 가지고 무슨
자기 정권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념을 갖춘 가치관을 가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세력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세력은 철저하게 망하지 않아가지고 철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철저하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가장 정직한 재기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머리를 굴려서 이기려고 하다가 이긴 것도 아니고 비긴 건데 아주 더럽게 비겼습니다. 국민들은 오늘의 이 장면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